끝없이 연기되는 보령 해저터널 결과 언제까지 연기될까? 그리고 트라이언프와 BMW의 시즌 오픈 행사 소식. 안녕하세요, 부건코코입니다. 오늘은 다소 따뜻해진 날씨를 보고 기회다 싶어서 얼른 대충 갈아입고 파리를 나와서 로얄필드의 인터셉터 650을 타고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트라이언프 및 BMW의 봄맞이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고 보령 해저터널 이야기를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짧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전문적인 기자도 아니고 이륜차 업계 관계자도 아닌 일반 회사원이고 퇴근 후에 밥 먹고 씻은 뒤에 간단하게 3-4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뚱땅뚱땅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류가 많다는 점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이륜차 번호판이 너무 크다라는 등의 주제로 영상을 올려서 이게 알고리즘을 탔는지 조회수가 1만을 넘겼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해피한 일인데, 조회수가 1000명에서 2000명 나올 때는 오히려 우리끼리 좀 모여서 해피하게 담소 나누고 의견 나누고 그러다가 꼭 조회수가 1만 명에서 2만 명 이렇게 어쩌다가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댓글로 반드시 지정차로제 지켜라, 1차선 달리지 마라, 속도가 빠르다,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달려요.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정차로제 별로 맞는 법이 아니죠. 지켜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참고로 국도는 고속도로와 달리 추월 차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보의 의무가 없고, 두 번째로 여기는 저기 오른편에 지금 강변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 강변이 보이실 텐데, 저기서 모래랑 골재랑 이런 거를 엄청 덤프 트럭들이 많이 평일에 퍼날라요, 운송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달리는 곳 2차선만 해도 도로가 완전히 울퉁불퉁합니다. 여기 2차선으로 달리면 오토바이가 난리 브루스를 추면서 막 덜컹덜컹 거리기 때문에 허리도 너무 아프고 안전에도 위협이 느껴져서, 제가 여기는 또 도로 사정을 아니까 부득이하게 뒤에서 차가 오면은 비켜주려고 주시를 하면서 달리는 편인데, 제가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도로 2차선 사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지금도 오른쪽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덜컹거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매일 출퇴근도 하고 2-3번씩 오고 가는데, 그런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당연히 잘 모르시겠지만 영상을 보면은 꼭 와서 지정차로제를 지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지켜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수차례 영상도 만들어서 올리고 설명도 드리고, 2차선으로 가면은 너무 흔들려서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 대로 법이니까 지켜라, 안 하면 모르겠고 지켜라 라고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끝도 없이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아마 이 영상은 영상 제목이나 특성상 알고리즘 타기가 힘들고 조회수가 900, 1000밖에 찍히지 않을 거라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분들이 끝도 없이 튀어나와서 계속 지정차로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댓글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트라이언프 소식, 행사 소식부터 전해드리면서 서론을 끝내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처음의 날 시즌 오프닝 행사가 2025년 3월 23일 일요일에 열립니다. 장소는 경상북도 상주시 한방사업단지 내의 이벤트 광장입니다. 6월 28일 금요일부터 트라이언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티켓 오픈이 되니까 처음의 날을 참여하실 분은 기다렸다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 역시 시즌 오프닝 행사를 개최합니다. 날짜는 2015년 3월 8일 토요일이고요. 장소는 인천 아르테파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신청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BMW 행사는 참가비가 꽤 셌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혼다가 3만원 정도면은 BMW는 5만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BMW 행사 참여하실 분은 BMW 인스타그램을 주시하셨다가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다데이, BMW 시즌 오프닝 행사, 처음의 날 행사 등등 이제 2025년 봄을 맞이해서 각종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네요. 다음 주에 한파가 다시 찾아온다고 해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3월에는 한파가 끝나고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보령 해저터널 관련 이야기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2012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개통된 터널입니다. 거의 2022년이 다 되어서 오픈된 터널이라서 이제 겨우 3년 된 따끈따끈한 뉴비 터널인데, 총 길이는 6,972m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최장 해저 터널입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긴 해저 터널로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를 이륜차가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경찰이 막아버렸어요. 당연히 이륜차 운전자들이 격렬히 반발했고 반대도 많이 했고, 경찰서장이 이륜차의 통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륜차가 터널을 땡기면은 위험하다는 논리를 대면서 금지 표지판까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륜차들이 보령 해저 터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륜차들이 해저 터널을 통과하면은 단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을 거리를 몇 배를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돌아가게 되었냐고요? 터널을 통과하면은 9분이면 될 거리를 터널을 막음으로써 무려 2시간 10분이 넘게 걸리게 되었어요. 9분이면 갈 거리를 막아서 2시간 10분이나 구비구비 다리도 몇 개나 건너고 시내도 몇 개나 통과해서 가게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더 안전한 게 맞을까요? 어디 지나가던 유치원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고개를 갸웃하면서 바보 같다고 말할 만한 코미디 같은 행정인데, 이에 반발해서 앵그리 라이더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현재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업이 변호사이신 앵그리 라이더님이 필두가 되어서 현재 많은 분들께서 이륜차 유저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송전을 현재 진행 중이신데, 이분들께 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보령 해저 터널에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많이 있는 무리한 행위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아니었고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 계획도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 보령 경찰서장의 명의로 국도를 통행 금지를 박아버려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륜차가 터널을 지나는 행위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논리를 들어서 통행 금지를 때렸는데, 문제는 현재도 많은 오토바이들, 국내외 많은 오토바이들이 4에서 5km가 넘는 긴 터널을 문제없이 통과하며 계속 통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터널이 아닌 해저 터널이 유독 일반 터널에 비해서 더 이륜차 통행 시 위험하다는 연구 근거나 사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냥 경찰이 자기들 생각에 터널이 길고 해저 터널이고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근거 없이 금지를 박아버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몇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대체할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기를 막으면 대체할 도로가 있어서 이륜차 운전자의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권리 등이 제한이 되면 안 되니까 대체할 도로가 있어야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대체할 도로가 있나요? 없죠. 없어서 만든 게 해저 터널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 또 막아버리니까 9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10분이나 걸려서 가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져 버렸죠. 이륜차 운전자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막았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뭐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륜차 댕기는 거 꼴보기 싫고 멀리 돌아가다가 다리 위에서 떨어져서 사고 나서 죽어라 라고 하고 실시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보령 해저 터널의 경우 속도 제한이 현재 시속 70km라서 이륜차가 통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제한 속도이고요. 시속 80 제한인 국도도 현재 잘 다니는데 지금 2차선으로 잘 가고 있죠. 그런데 보령 해저 터널은 훨씬 느리니까는 문제될 이유가 하등 없죠. 참으로 얼탱이 없을 무를 외칠 정도로 얼탱이가 없는 상황이고, 경찰이 어긴 법과 규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도로의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대상의 통행을 금지할 때에는 반드시 기간을 동시에 지정해서 금지를 시켜야 하는데, 보령 해저 터널을 비롯한 현재 대다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도로들은 별도 고시일이 있을 때까지 라고 규정을 해놔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금지를 해놓은 상태고, 이는 법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즉 경찰 측이 현재 여러가지 모순되는 사항들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해저 터널을 이륜차가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일반 국도를 막아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걸 좌시할 수만은 없었던 앵그리 라이더님 및 54명의 이륜차 라이더 분들께서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죠. 현직 라이더이자 변호사이신 앵그리 라이더님은 후원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셨고, 여러 차례 우리가 유리하다며 승소를 확신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재판에 불리해지자 경찰 측인지 정부 측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변론 기일을 연기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료를 보시면 2024년 7월 25일에 기일을 변경해서 2024년 8월 22일 한 달 뒤에 또 기일 변경,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인 2024년 9월 26일이 되자 또 기일을 변경했고, 거의 한 달 반 뒤인 2024년 11월 7일에 또다시 기일을 변경했고, 이제 해를 넘겨버려서 2025년 1월 9일이 되었죠. 양심이 있으면 슬슬 승부에 나서야 될 텐데 또 기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1월 9일에서 2025년 4월 10일로 기일이 변경이 되어버린 거의 3달이 밀려버린 상태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얼탱이 없을 무가 절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진짜 이런 꼼수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륜차의 보령 해저 터널을 통행을 그렇게까지 막고 싶은 걸까 하는 참 그런 슬픈 마음과 분노의 마음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넘겨버린 길게 이어지는 소송이 드디어 5월에 끝난다고 막 말이 나오고 사람들이 드디어 결과가 나오나 이러고 경찰은 근거조항 번복만 하고 있고 그러다가 경찰 측에서 타임 오씨 이러면 우리가 길 변경 해서 또 뒤로 미뤄져서 7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또 기사가 떴다가 이제는 막 해를 넘겨서 뭐 마무리가 된다고 기사가 나고 계속 길 변경을 해가면서 연기해버리시는 바당에 기자들도 지금 난리가 나버린 상태인데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승복할 건 승복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도 아니고 이야기가 지금 끝이 나질 않고 있어요. 아마 지금 사람들이 관심과 흥미를 잊고 잊어버리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잊지 마시고 앵그리 라이더님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또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주체가 이륜차를 위해서 뛰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 10개월 전에 달린 댓글이 뼈가 시리게 사무치게 아프더라. 너무 공감이 되는 댓글이었고요. 자동차는 레카가 불법을 저지르고 양카가 드리프트를 공도에서 하고 카니발들이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네바리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자 같은 바보 같은 말을 하지 않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레카차 처벌을 강화하자, 버스 전용 차로 과태료를 올리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보통이고 이게 맞는데 왜 유독 이륜차 관련해서만 이렇게 일반화를 너무나 당연하게 시키고 모든 이륜차를 싸잡아서 판단하고 불법 구조 변경한 이륜차를 단속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륜차 통행을 막아버리자,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반화와 급진적인 주장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받아들여지는 건지 저는 참 항상 의문이 듭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은 음주운전한 사람만 지탄을 받는데 오토바이는 유독 누가 신호를 어기면은 어이구 저 오토바이 타는 애끼들 하면서 일반화를 시켜버리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우리끼리라도 우리만이라도 서로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 해저터널 정리를 하자면 대체 도로가 없으면 전용 도로로 만들 수가 없는데 금지 지정을 마음대로 해버렸고 경찰서장이 구간 금지를 하려면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무기한으로 때려버렸고 세계 어디에도 해저터널을 이륜차가 달리면 안된다, 더 위험하다는 조항이다 근거가 없는데 위험하다고 일방 주장을 하고 있고 9분이면 갈 거리를 2시간 10분이 걸려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더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해저터널이 막혀서 이제 돌아갈 때 더 높은 원산 안면대교를 지나야 하는데 그거는 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논리가 온통 구멍투성이죠. 77번 일반 국도에 해당하는 멀쩡한 터널을 전용 도로도 아닌 터널을 대체할 길도 없는 터널을 막아버린 경찰의 적극 행정에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긴 영상은 슬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 라이더님 힘내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올해에는 빨리 전해져 오기를 바라보면서 영상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무슨 핵폭탄 마냥 위험한 물건으로 생각하는 세태가 약간은 변화하기를 바라보면서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